대한민국 회복연합의 대표 예비역 공군소장 한성주입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제420회 땅굴한복 구국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기도해라, 추구해라. 그리하면 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겠다. 요한복음 15장 7절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호남 인민공화국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호남 인민공화국과 남노당을 반국가 세력으로서 척결하시고 자유 대한민국을 회복하는 역사 펼쳐지길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관련 국가들의 외교, 정보, 군사, 경제 정세를 징후 경보로 분석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현황을 우리 대한민국 질병본부에서 이제 9월 4일부로 집계를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691만 명이 죽었고 미국에는 117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2017년 12월 15일 문재인이 중국몽 같이 꾸겠다 시진핑에게 충성 맹세한 것과 2018년 4월 27일 문재인이 판문점에서 김정은 책상 앞에 서서 USB를 갖다 바치고 거기에 수록된 내용을 가지고 결제하는 그 앞에서 차렷 자세로 충성 맹세하는 장면과 그리고 2018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년 3개월 사이에 시진핑과 김정은이 5차례 중북 정상회담을 통하여 제5차는 평양에 들어가서 시진핑이가 회담을 합니다. 향후 한반도 적화와 동북 공정을 위한 실천 전략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실천 전략은 첫 번째, 시진핑이 공안경찰을 주둔시켜 남노당과 인민경찰과 무장 반란의 리더십을 장악한다. 두 번째, 3.1 땅굴전쟁 내란 전략을 실천 전략의 중심 전략으로 삼는다 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미동맹의 리더십 윤석열 바이든은 적들의 이러한 실천 전략을 알게 되었고 유효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드립니다. 간첩 문재인이 2017년 12월 15일 베이징 대학교 강연 중에서 중공은 높은 산봉우리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 중국몽 함께 하겠다 충성 맹세하는 장면입니다. 이듬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정상회담을 마치고 이 문재인이가 가져갔던 USB에 있는 자료에 김정은이가 서명을 하면서 이제 차렷 자세로 사진을 찍습니다. 이 두 사람은 우리 시진핑의 부하가 되겠습니다 하는 문서입니다. 브로커 문재인에 의해서 시진핑과 김정은이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5차례 이제 북중 정상회담, 중북 정상회담을 합니다. 자, 왼쪽 하단에 보면 USB 그 내용에다가 결제하면서 차렷 자세로 있는 저것이 5월 7일, 8일 김정은 2차 방중 다롄에 가서 남북 정상회담 4월 27일 직후 회담이라고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UGT, 언더그라운드 터널 월을 이 전략을 시진핑이가 채택을 합니다. 그리고 무장경찰, 공안경찰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무장경찰을 주둔시키는 것에 이제 서약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진핑이가 대남통일전선 전략, 대한통일전선 전략의 모든 기구, 조직, 그리고 전략을 장악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2019년 6월 21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자, 2019년 6월 달 시진핑이가 평양에 들어가서 이제 3자 동맹을 완성하기 전에 이제 2019년 2월 22일 날 4개월 전이죠. 문재인이는 띵관용이라고 하는 이제 중공 산동성 공항청 부청장 띵관용이 하고 그 다음에 인천경찰청장 이상노하고 이렇게 업무 협약을 맺게 합니다. 저것이 인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서울, 제주, 전남 다 할 것 없이
이 시스템을 갖추고 나서 이제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019년 6월 달에 시진핑이가 대남 통일 전선 전략, 대한 통일 전선 전략, 조직기구 이 전략들을 다 이제 한데 묶습니다. 시진핑은 3일 만에 끝날 단기 속결전을 자기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첫째 날은 선제 타격하고 기습 침투를 하는데 전방 4개 군단 30분간 대포 25만을 쏜다. 5만 경보병 부대 20만 폭풍 군단 해서 25만 특수부대를 집어넣는다. 그렇게 해서 주한 미국인 15만 명 생포한다. 저 당시에.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 군사 지휘기구, 지자체 지휘기구를 장악한다. 둘째 날은 전투 안 합니다. 두 번째 보면 4,600대 전차, 3,000대 장갑차가 밑에서 올라옵니다. 땅굴 속에 있는 것들이. 그리고 셋째 날에는 전투는 없다. 치안 유지 공급체계 복구한다. 이 3일 전쟁 전략을 그리고 3일 내란 전략을 시진핑이가 장악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적의 실천 전략을 알고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대비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2023년 5월 4일부터 7월 27일까지 숨가쁘게 진행된 시진핑, 김정은, 문재인의 한반도 적화를 위한 실천 전략과 윤 대통령과 바이든의 대응 전략을 다임과 INW로 복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서부터 11번 사항까지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서부터 11번까지의 이 내용을 사진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난 5월 4일 7월 27일 평택 우리 땅 평화 찾으러 가자 이렇게 해서 원탁 회의가 개딸들을 앞세워 갖고 공고하는 장면입니다. 5월 7일 친강 외교부장이 대한민국을 경고하는 장면입니다. 잘못된 길 가면 재앙적 결과가 초래된다. 7월 27일 날 무장 반란, 그 다음에 제2의 5.18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6월 8일 싱하이밍 중국 대사죠. 주한 중국 대사가 저 동북 공정을 위한 지령문을 하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 인간말종 천하의 파렴치한 이재명이가 앉아서 15분간 듣고 있는 장면입니다. 7월 27일부터 8월 15일까지 서울을 함락하고 대한민국을 적화시켜라. 이 지령문입니다. 6월 19일 시진핑이는 블링컨 국무장관을 접견합니다. 6월 18일은 친강을 만났고 왕이를 만났고 그 이튿날 시진핑이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7월 27일 날 반란이 준비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렇게 되면 전쟁이다. 우리는 모든 핵무기를 동원해서 중공을 칠 것이다. 이 경고가 들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7월 27일 날 작전이니까 6월 26일부터 왕이가 잠적하여서 이제 대한민국 전복 작전을 윤석열 정부 전복 작전을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지령에 의해서 전광훈이가 중공 특수군과 개딸들을 이제 동원하는 7월 27일 평택 미군 기지로 동원하는 장면입니다. 표면상으로는 태극기 부대 모여라였지만 사실상은 태극기 들고 중공 특수군 개딸 이 행동대원들을 모으는 장면입니다. 7월 13일 벌어졌습니다. 7월 19일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부산항에 들어온 미국의 켄터키함 핵잠수함, 핵투발 잠수함에 올라서 북한 도발 시 저기는 중공과 러시아 같이 도발할 때는 정권의 종말을 맞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장면입니다. 7월 20일 우리 키신저 백세된 전 국무장관이 김정은에게 들어가서 경고하는 장면입니다. 네가 전쟁으로 몰고 가는 것을 네가 알고 있느냐? 우리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내용이 전달됩니다. 7월 22일 날 마침내 마크 밀리 합참 의장이 나서서 며칠 내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장면입니다. 7월 27일 날 너희들이 획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이 장면입니다.
7월 25일 날 마침내 시진핑이는 항복하고 친강 중국 외교부장을 7개월 만에 해임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7월 27일 날 무장 반란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미국에게 보여줍니다. 마지막 11번째로 7월 27일 날 D-Day 날 200명 이하의 초라한 평택 미군 기지 앞 좌파 집회가 됩니다. 저기에 우리 우파들은 한 3만 명 내외가 모였지만 이 좌파들은 시진핑의 지령에 의하여 평화적인 이러한 시위만 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시진핑, 김정은, 문재인의 이제 실천 전략과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대응 전략이 맞부딪혀서 결론을 얻은 내용입니다. 이걸 놓고서도 우리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2019년 6월 제5차 중북 평양 정상회담 이후 시진핑의 공안 무장경찰은 공안경찰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무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무장경찰입니다. 평양과 서울에 합법적으로 주둔하여 노동당과 남노당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정은의 친러 행각은 시진핑의 승인하에 이루어지는 중북러 동맹 강화 전쟁협력의 일환으로서 한미일 군사협력 때 중북러 전쟁 동맹의 한반도 핵 선제 공격의 충돌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한반도 전쟁은 전술 핵무기를 쓰든 이제 전략 무기를 핵무기를 쓰든 간에 핵 선제 공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작년에 김정은이가 이제 작년 8월이죠. 핵 선제 공격을 법제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하더라도 이것은 만일 실패하게 되면 한반도에 핵이 떨어질 수 있는 이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에 전면적 핵 선제 공격이 될 것입니다. 5월 11일 윤 대통령의 측근에 투입된 간자 김관진의 임무는 저는 김관진이가 간자라고 하는 증거를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핵 선제 공격의 타이밍을 시진핑과 김정은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김관진이 부리는 간자들이 안보실, 국방부, 비서실에 포진하고 있고 또 포진할 것입니다. 신원식이 대통령을 우선하여 김관진으로부터 통제를 받는다면 국가안보상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선제공격, 계엄령, 동원령, 발령을 조치할 국무위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9월 27일 날 청문회가 끝나서 이제 윤 대통령이 임명하면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둘의 관계, 즉 김관진과 신원식의 관계, 접선을 늘 의심하고 또 점검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간자 안보실장 김관진이는 채널A 탑10 뉴스 9번째 가짜 뉴스가 만들어집니다. 뉴스는 실제로 있었어야 되는데 즉 안보실에 취임한 김관진을 찾아가서 채널A가 찍었어야 되는데 옛날 국방부 장관 그 시절에 했던 사진에다가 이 김정은과 황병세의 사진을 이 영상으로 갖다가 짜깁기를 해갖고 방영하는 가짜 뉴스입니다. 동아일보 편집 부국장 하종대, 저는 저자도 간자라고 봅니다. 동영상 뉴스를 조작했습니다. 김정은 황병서의 지령은 439 북한군 시신을 넘겨라. 5월 3일 날 청주에서 발굴된 439, 5.18 당시에 전투에서 쓰러진 그들의 시신을 넘겨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채널 A의 동영상 뉴스 조작을 같이 확인하시겠습니다. 국방장관을 하고 있던 김관진이를 2014년 6월 1일부로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8일 후인 6월 9일 날 이제 채널 A는 탑10 뉴스, 지난주에 있었던 탑10 뉴스 중에 9번째로 김관진이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김관진 다루는 내용은 뉴스일 수 없습니다. 왜? 편집부국장, 동아일보 편집부국장 하종대가 영상을 조작해갖고 갖다 놓은 것을 이 김승연이가 여기서 틀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조작된 영상, 조작된 뉴스를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정은을 매주 또 매일매일 바라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그 마음을 알고 싶은 걸 겁니다. 바로 9번째, 오늘 9위의 뉴스로 저희가 랭크시킨 이 소식, 바로 김관진 신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입니다. 조작된 뉴스입니다. 자, 김관진 실장의 사무실에 걸린 영상을 가지고
그 김관진이 생각하는 마음속 주적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무실에서 찍은 저희가 것이 아니고 영상을 하나 조작한 준비한 게 영상입니다. 있습니다. 그 영상 보시면서 먼저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건 언젠가요? 예, 이거는 바로 김관진 장관 시절에 네. 가장 처음에 있었던 건데 왼쪽이 김정일이고요, 오른쪽이 김격식, 당시에 북한의 2군 단장 사진입니다. 그때 당시에 자기 조작된 자신이 영상입니다. 3군 사령부를 바로 부임한 직후부터 저거를 걸어놨었다고 하는데요. 네. 자기 자신이 북한의 바로 적장을 매일 봐야만 그 생각을 읽을 수 있다. 그래서 매일 얼굴을 마주쳐야 한다. 라고 하면서 사무실에 걸어놨다라고 그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진인데요. 예, 두 번째는 지금 바로 김정은 사진과 오른쪽에 바로 떨어졌죠. 떨어진 건 누구였죠? 예, 최룡의 사진이 방금 떨어졌죠. 최룡이요. 조작된 예,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총정치국장, 북한군의 총정치국장 하종대. 하다가 날아갔죠. 동아일보 지금 편집 보이는 부국장입니다. 바로 오른쪽의 사진은 그 다음에 북한의 2인자라고 지금 2인자로 올라섰다고 하는, 최룡의 다음으로 2인자로 올라섰다고 하는 황병서 총정치국장입니다. 국가안보실장으로 이번에 임용이 되면서 네. 사무실에는 네. 바로 김정은과 황병서 총정치국장의 사진이 걸려 있다라고 합니다. 또 안보실장으로 가리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네. 가게 된 거죠. 하종대 네. 작품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네. 김관진 장관, 지금 사진에도 나왔지만은 처음에는 사격하는 사격 표지판으로 쓰고, 네. 그 다음에는 개를 풀어가지고 네. 바로 물어뜯게 채널에 만들고, 있는 보수 네. 채널이 그래서 아닙니다. 가장 간자들이 북한이 득식을거리는 채널입니다. 두려워하는 하종대와 남쪽의 같은 장수가 이걸 누구냐 우리가 하면 알아야 바로 됩니다. 김관진 안보실장입니다. 자, 그런 자신이 두려워하는, 왜냐하면 원점 타격 얘기도 했고요. 자, 북한이 우리에게 도발하게 되면은 용서하지 않고 뭐 그 원점까지 지원 배후까지 공격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 전에 국방장관들은 대부분 북한이 도발하면 결코 가만두지 않겠다. 네. 반드시 보복하고 응징하겠다. 이 정도를 얘기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김관진 장관 같은 경우는 거기서 더 나아가지고 바로 도발 원점뿐만 아니고 지원 세력 그리고 지휘 세력까지도 바로 타격을 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지휘 세력은 김정은 네. 그리고 황병서, 최룡해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지도부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도 채널 A의 그 하종대가 조작한 뉴스, 저것의 목적은 2014년 5월 3일 청주에서 439 북해군 시신이 저렇게 발굴이 됐습니다. 저게 그 체육공원을 만들면서 발굴이 됐는데 5.18에 사살된 시신으로 평가됩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 없다라고 했고 김관진의 국방부는 침묵했습니다. 김장수 안보실장도 침묵했습니다. 덮어준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국방장관을 하고 있는 김관진이가 겸임을 합니다. 한민구가 들어오기 전까지. 그렇게 해서 안보실장으로 들어온 장면입니다. 2014년 6월 1일 날 벌어졌습니다. 이 김관진과 김장수 2015년 9월 3일 날 중공 전승절에 박 대통령을 저렇게 세웁니다. 저기 왼쪽에 사진을 보면 푸틴이 있고 김정은이 있고 시진핑이가 있고 시진핑 부인이 있고 그 옆에 박근혜 대통령이 선 모습입니다. 탄핵을 위해서 준비되는 장면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저 당시에는 김장수가 안보실장을 했고 김관진에는 국방장관을 했습니다. 안보 라인이 박근혜 대통령을 떼밀었습니다. 탄핵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자, 2014년 6월 9일 김관진 집무실이라고 하는데 김관진 집무실이 아닙니다. 국방장관 때 집무실인지 언젠지는 몰라도 저 사진에다가 이제 채널 A가 편집부국장, 동아일보 편집부국장 하종대와 함께 조작해갖고 저 사진을 걸어놓은 것입니다. 저기 조작된 영상 조작입니다. 그래서 채널 A가 조작 동영상을 방영하는 것은 충성맹세의 확인으로 평가합니다. 저기에 안보실장 김관진은 아무 소리 않고 앉아서 이제 저것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4개월 후에 2014년 10월 4일 황병서가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IL-62라고 하는 저 김정은이 타고 다녔던 1호기를 타고 내려옵니다. 왜? 439 시신을 검열 없이 갖다 실어야 되기 때문에 1호기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황병서와
아시안게임 폐회식에서 밀담하는 장면입니다. 밑에 보면 좌측 하단에 439의 청주 6월 그 실체는 SBS가 보도하는 장면입니다. 5월 3일입니다. 그리고 6월 9일 날 저렇게 사진을 조작된 영상을 걸어놓고 사진을 찍었고 그 4개월 후에 이제 IL-62 1호기를 갖고 몰고 와갖고는 439를 실어서 보내는 장면입니다. 이 IL-62에 439의 5.18 시신을 실어 보냈다. 이것이 지만원 박사님과 제가 합의해서 이것이 맞다라고 평가한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전쟁 전에 이 김관진이를 또 김관진과 신원식이가 관련이 있다면은 또 김대기와도 관련이 있고 안보실 라인과 관련이 있다면 이걸 정리하는 것이 안보에 있어서 가장 급선무일 것입니다. 이걸 확인하시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9월 21일 이재명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간자 판사 유창훈의 영장 발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제 9월 26일 날 영장 발부, 영장 심사를 한답니다. 사법농단 헌법 유린범 김명수와 유남석이 물러나도 저자들도 간자입니다. 9월 24일부로 김명수가 물러나고 내일 모레죠. 유남석이 내일이죠. 유남석이가 11월 12일부로 물러납니다. 유창훈 등 우리 법 국제인권법 연구의 수백 명, 수천 명일지도 모릅니다. 사법부 간자 판사, 공무원들을 죄다 숙정하지 않는 한 사법농단의 반역질은 계속될 것입니다. 문재인 남노당 이재명이 만든 5.18 재갈법 2021년도 1월 5일 날 발효가 됐습니다. 그 전에 20년 12월 9일 날 통과를 시켜서 검소완박법 2022년도 9월 10일 날 발효를 했습니다. 는 제2의 5.18 도모법으로서 제2의 5.18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 짓을 한 겁니다. 김호철, 윤희건이 이끄는 경찰위원회에 가입한 53,339명, 14만 경찰의 38%가 인민경찰로서 중공의 공안경찰, 무장경찰의 지휘하에 제2의 5.18 무장 반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7월 27일 날 저것이 계획됐다가 무산됐습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이제 며칠 내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니들이 행동하기 전에 또는 행동하면 우리는 핵공격을 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시진핑이가 항복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김관진, 신원식이 이끄는 무장 반란권이 가세하는 것이 시김의 한반도 적화 핵선제 공격을 위한 실천 전략입니다. 신원식을 괄호친 것은 저는 저자의 간첩 여부를 아직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김관진은 간첩인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비하는 윤 대통령님의 참모진, 조태용 안보실장, 김규현 국정원장, 김대기 비서실장, 그리고 김관진은 여기에 숙주 노릇을 하면서 커넥션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저렇게 썼습니다. 신원식 국방장관, 김승겸 합참의장, 폴라케메라 한미연합사령관의 적시적절한 지혜와 용기와 결단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인간말종, 파렴치한 이게 후한무치의 이 인간도 아니죠. 벌레 같은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9월 21일. 9월 22일 날 이재명 영장기각 탄원서를 모든 의원이 내라. 168명 야당 의원들이 내라. 당 일각 안 내면 가결표로 간주, 색출하려는 의도다. 가결표 29명이 이제 가결표를 던졌는데 최소한 그것을 색출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빛나는 이름 유창훈, 무엇에 빛납니까? 박영수를 기각시켰고, 더 탐사를 기각했고, 문재인도 다시 한번 기각을 했고, 이 서울중앙지법판사, 이 간자가 9월 26일 구속기로에 서 있는 이재명을 구속할 것인가? 아니면 도망갈 염려는 없으니까 그냥 재판을 해라 할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저는 이제 시진핑과 김정은과 문재인과 이재명이가 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서 이 구속은 안 된다라고 판결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 유창훈이가 해왔던 일을 보면은 니 죽을래 아니면 기각할래 이렇게 해서 이재명 구속을 기각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4개의 기도 제목을 차례로 나누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기주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느니라. 아멘. 지금 이때는 말세지면에 살고 있다고 사람들은 모두 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닌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 다닐 때 마귀에게 잡히지 말아야 되고 마귀에게 시험 들지 말아야 되고 마귀에게 대적해서 이겨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같이 우리는 마귀들이 지금 흉흉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세지 말에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서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도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사탄 마귀를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너희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느니라. 아무나 안 잡힌다 이 말입니다. 시험에 들은 사람, 마귀에게 눌린 사람, 이런 사람만이 사탄에게 잡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고, 오늘 우리 한성주 장군께서는 제420회 땅굴 안보 구국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 와가지고 이 땅굴 안보 기도회를 할 때 우리는 기도로서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이 김정은이가 땅굴을 수백 군데를 파고 내려오지만도 이것을 보여줄 수 있고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 우리는 의지하고 이 땅굴 안보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그런 거로 우리는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늘 땅굴 안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성주 장군께서 420회 동안 이 땅굴 안보 구국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이 땅굴 안보 기도회를 지금 이북에서 파고 내려오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직도 땅굴이 있다 없다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환히 밝혀준 분은 우리 한성주 장군인 거로 이 한 장군께서 이 땅굴을 잘 확인하여서 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보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고 첫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운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의 선제 공격과 계엄령 선포를 위한 기도입니다. 간자 판사 유창훈의 이재명 영장 발부 여부가 9월 26일이면 밝혀질 것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인민민주주의 1.0, 2.0, 3.0이 키워온 우리법, 국제인권법 연구회의 간자 판사들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간자 판사, 반국가 세력의 엄단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히셨습니다. 작년 10월 19일, 올해 6월 28일, 8월 15일, 8월 21일 등입니다. 1월 2일부로 신설된 합참의 핵 WMD 대응 본부가 마련한 선제공격, 계엄령, 동원령, 재방책들이 이 자신감의 근거일 것입니다. 나아가서 6월 26일 한미동맹 정상들이 조인한 워싱턴 선언 핵협의 그룹과 8월 18일 캠프 데이빗 원칙, 한미일 군사협력 레짐이 자신감의 외연을 확장하였다고 평가합니다. 인민공화국 남로당의 반역질이 레드라인을 침범하는 순간 계엄령이 발령될 것입니다. 저 레드라인은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간자 김관진을 주의하셔야 나라를 살립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간자 유창훈이가 이제 영장 실질 저걸 맡았기 때문에 이재명 영장을 발부 법원이 최종 결정한다. 유창훈은 어떤 인간인가? 저는 간자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잠시 행복했지만 이제 다시 긴장해야 한다. 영장 판사가 간자 유창훈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사실상 간자 김명수 대법원장, 내일이면 나가는 저자가 이제 유창훈이를 임명했다고 봐야 됩니다. 왜? 서울지방법원장을 임명했기 때문에 그가 저 간자를 임명했습니다.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이제 사법농단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년 판사 출신들이 지배하는 세상 결단코 막아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내건 이 포스터인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반드시 이 일을 시행할 것입니다. 유창훈이는 새겨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난 1월 2일 날 합동참모본부에 핵 WMD 대응본부를 신설했습니다. 저는 저것이 이제 핵 WMD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 공격 방안을 마련했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계엄령과 동원령을 선포하는 이 모든 것, 그리고 반국가 세력을 이제 체포하는 그것은 우리 계엄 포고령으로 나가겠죠. 이 모든 것을 준비했다. 이 자신감을 갖고 호남인민공화국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지칭하면서 이제 때려잡을 준비를 마치셨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외연으로서 이제 8월 18일 캠프 데이빗에서 한미일 군사협력 레짐을 만듭니다. 전쟁의 명분을 위해, 선제 공격의 명분을 위해 레드라인이 설정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을지 연습에서 8월 21일 날 월요일 날 35회 국무회의, 을지 연습, 을지 국무회의 모두 발언해서 반국가 세력 준동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19명 내각의 국무총리 한독수를 포함한 18명의 장관들 해서 19명 내각에 지시한 내용이 반국가 세력 준동에 대비해야 된다. 이것은 계엄령, 포고령, 그 다음에 동원령, 그리고 선제 공격, 이 모든 것에 대비하라. 이 지시인 것입니다. 윤 대통령께서 2014년 6월 9일 날 채널A와 그리고 동아일보 편집부국장 하종대와 그 다음에 북한의 조선 TV 중앙통신, 여기가 합작해갖고 만들어낸 이 내용, 이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김관진, 네 그때 안보실장 맞지? 그러면 그때 네가 안보실장 있는 그 사무실에다가 저걸 걸었느냐? 아니면 채널A가 조작했느냐?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네가 안보실장으로서 채널 A가 그 짓을 하면 네가 그 당시에 가만히 있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간첩이었기 때문이 아니냐? 따져 물어야 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계엄령 선포, 선제 공격, 그 다음에 김관진 처결, 김관진 해결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회복해 없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한 후에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님을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 말종, 파렴치한, 그리고 후한 무치한 이재명이가 대한민국을 유린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업수히 여기며 또 남로당을 유린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자를 척결하는 역사가 곧 펼쳐질 것입니다. 저자가 대한민국의 국정을 마비시키겠다고, 자기를 이제 구속하기만 하면 마비시켰다고 망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결단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OODA 루프, 이 루프를 돌리는 데 있어서 선제 공격을 감행함에 있어서 계엄령을 감행함에 있어서 절대 김정은에게 이재명에게 시기를 타이밍을 빼앗기는 역사가 없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시진핑과 김정은과 푸틴이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려고 함께 노략질하는 장면들을 온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특유의 리더십으로 바이든과 또 아버지 기시다와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리더들과 함께 연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엄령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체함이 없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김관진이와 연합한 신혼시기가 있다면 여기에 완벽하게 대비하는 그 역사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김관진이는 간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를 이제 5월 11일 날 국방개혁, 국방혁신 부위원장으로 끌어안친 것은 첫 번째 단추를 잘못 세운 것이고, 저가 신혼시기를 끌어들였다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두 번째 단추를 잘못 맞춘 것입니다.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잘 회상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역사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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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하고 두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손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토막에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님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면 내 영혼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조태용 안보실장, 김규현 국정원장, 김대기 비서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의 계엄령 준비를 위한 기도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진핑, 김정은, 문재인, 이재명의 한반도 적화, 동북 공정 전략이 실효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온 국민은 호남인민공화국 남로당이 장악한 입법부, 사법부, 언론부, 경찰의 국가 반역질을 통해 확실히 보았고 명백히 깨달았습니다. 저거 모르면 바보입니다. 이재명 남로당은 대법원장 공백 상태를 만들고 한덕수 해임 탄핵 및 해임안을 건의했지만 탄핵으로 또 갈 것입니다. 그리고 신원식과 한동훈 등의 탄핵도 추진할 태세입니다. 뭘 못하겠습니까? 19명 내각이 똘똘 뭉쳐 윤 대통령님의 선제 공격 계엄령 동원령 발동을 준비 집행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미일 군사협력의 외교적 뒷받침을 위해 박진 외교장관을 위해서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각과 비서실과 안보실 내의 간자들을 식별 대비하기 위한 조태용, 김규현, 김대기 등의 유기적 협조를 위해 곧 5.18 유공자 세력의 공표를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들이 유공자면 떳떳하게 밝히십시오. 그리고 이거 밝히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하다. 나는 유공자익을 포기한다. 곧 5.18 유공자 세력의 공표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레드라인의 점검과 계엄령의 준비, 집행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국성 씨가 2014년도 귀순했는데 대한민국 안보 어디까지 무너졌나? 8분의 7이 무너졌습니다. 8분의 7 플러스 알파가 무너졌습니다. 입법부, 사법부, 언론부, 경찰 플러스 군부에 김관진이 들어왔고 김관진이가 신원식을 끌어들인다면 아주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15만 명 플러스 150만 명의 이제 고정 간첩, 그들이 포섭한 간자들 165만 명의 시대다라고 선언한 사람이 김국성 전 북한 정찰총국 대자로 기순한 사람입니다. 5.18 유공자 자녀들이 국가고시 과목당 10% 가산점을 받아갖고 이제 경찰과 군과 그리고 학계와 그리고 이 도시공사 이런 곳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행동대원으로 저들이 활용될 것입니다. 대비해야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도 5.18 유공자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을 5.18 민주유공자회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규현 국정원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9월 27일 신원식 씨가 장관으로 정식 임명되면 그때부터는 이종섭 국방장관은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그때까지 이종섭 국방장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5.18 세력 제2의 5.18을 일으키려고 하는 행동대원이 되어 있는 그리고 지휘부를 장악하고 있는 5.18 세력들에 대한 명단 공개를 가장 우선시해야 될 분이 국가보훈부 장관 박민식 장관입니다.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덕수 내각을 위해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덕수 국무총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대한민국을 자유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내각의 이 총리 대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태용 안보실장과 김규현 국정원장과 김대기 비서실장 이 삼총사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을 호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호위 무사들이 자유민주의 연대로 잘 준비되어야 될 텐데 그 중에 간자가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무성과 유승민과 그리고 김관진과 연합하는 세력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잘 분별하여 대비하는 역사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그리고 이종섭 아버지 하나님께서 국방장관과 그리고 이제 행안부 장관 그리고 이제 국토부 장관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이 간자가 아니라면 충성심을 갖고 사력을 다하여 대한민국을 보위하는 그 역사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김관진의 세력이 안보실과 그 다음에 비서실과 그리고 국방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뿐이고 이것을 조언할 수 있는 자가 김규현 안보실장입니다. 김규현 국정원장과 조태용 안보실장입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내각과 이 삼총사가 아버지 하나님이셔 대한민국을 구출하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찬양하고 세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려면 만민의 구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면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반도 제2의 5.18 땅굴 내란 대비 및 계엄령 선포를 실행할 10명 대장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0명 대장군들은 선제 공격, 계엄령, 동원령 발동을 앞둔 현 비상 상황에서 통수권자에 의해 5월 11일부로 국방혁신위 부위원장으로 임명되어 국방부를 출입하는 간자 김관진이 안보상 가장 위험한 인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김관진의 임무는 땅굴 대비 방체, 계엄령 발령 시기, 선제 공격 시기 등을 파악하여 시진핑과 김정은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신원식 장관 후보자가 김관진, 유승민과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절연하고 국방 안보에 전념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9명 대장군들은 신원식의 일거수일투족을 의심하며 점검해야 합니다. 박정훈의 난 8월 11일부터 보도되기 시작했죠. 또 인간말종 이재명의 국방장관 탄핵 협박 9월 11일 날 탄핵 협박을 합니다. 가짜 단식을 하는 중에 투입된 장관이라 의심하는 것입니다. 분초를 다투는 선제공격, 계엄령, 동원령 발동의 OODA 루프, Observation, Orientation, Decision, Action 루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10명 대장군들이 최적의 OODA 루프 타이밍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것은 어떤 면에서 신원시기가 간절하면 아주 어려운, 그래서 딜레이 되는 루프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을지 포커스 프리덤 이 연습, 여기에 앞서서 8월 10일 날 김정은이가 국가군사지휘부를 타격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저는 저기에서 김정은이가 서울 주변과 충남 계룡대 부근을 가르쳤다는 것이 바로 국가군사지휘부라고 저는 평가를 하기 때문입니다. 전시지휘소 탱고 방카를 8월 23일 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폴 라케메라 사령관을 찾아 위문하는 장면입니다. 위문이라기보다는 방문이고 이제 전략적
지침을 이제 하달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림 왼쪽에 있는 탱고 헬리포트에 내리셔서 들어가셨을 겁니다. 저 탱고 빵카를 장악하기 위해서 북계군은 땅굴망을 보병 침투 땅굴망을 북서쪽으로부터 6개, 북동쪽으로부터 6개가 북에서 접근하는 저것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마실농장이라고 하는 곳에도 2015년 자료입니다. 장갑차 16대를 세워놨고 그리고 TNT 680톤 이게 전차포, 장갑차, 포탄 뭐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저렇게 묻어놨었습니다. 그 다음에 길목에 탱크 7대, 그 다음에 탱크 18대, 장갑차 31대 이것을 바로 고속도로 변에다가 묻어놓은 겁니다. 전쟁이 나면은 바로 CP 탱고에 들어가는 폴 라카메라 사령관은 포로가 될 것입니다. 왼쪽 수도방위 사령부라고 동그라미 쳐놓은 저곳에 B1 방카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께서도 전쟁이 나면 저곳으로 들어가시는데 이제 저기에 남태령 고갯길 밑에다가 장갑차와 탱크와 그리고 대공 무기들을 저렇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2015년 자료입니다. B2 벙커 평시에 국방부 청사가 있는 오른쪽 건물, 그 옆에 대통령실이 있죠. 국방부 청사 밑에 이제 저 지휘소 B2 벙커가 있는데 저쪽도 장악하기 위해서 장갑차와 이 탱커를 다 묻어놨습니다. 그리고 저게 그려지지는 않았지만 보병 침투로도 다 청사 밑에다 다 갖다 붙여놨습니다. 대통령실 밑에다가도 다 붙여놨습니다. 계룡대 이 옥타곤으로 되어 있는데 저기에 주변으로부터 다 땅굴망을 파고 접선을 다 시켜놔서 펑 터치고 3, 4분 만에 모든 장군들과 대령들, 영관급 장교들을 다 포획할 준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가르치는 것이 방금 4개의 지휘소를 가르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김정은도 윤석열 대통령도 서로 관찰하고 판단하고 결심하고 행동합니다. 저기 이제 선제 공격을 집어넣으면은 선제 공격할 것을 결심하고 선제 공격 명령을 내리는 것이 김정은이가 먼저 내리느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내리느냐인데 저기에 김관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간자 김관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알고 처결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종섭 국방장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승겸 합참의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폴 라카메라 한미연합사령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박종환 육군참모총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안병석 연합사 부사령관, 전동진 지상작전사령관, 신희연 제2작전사령관, 그리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구출할 대장군들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0명의 대장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종섭 국방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폴 라카메라 사령관과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김승겸 합참의장 간의 아름다운 연대를 만들고 퇴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탄핵하겠다라고 발표한 9월 11일 저 인간말종 이재명에 의하여 이 9월 12일 날 나 사퇴하겠습니다 발표하고 아름답게 퇴진하는 이종섭 국방장관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가 구축한 한미일 군사협력의 레짐도 잘 준비되고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김승겸 합참의장과 폴 라카메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한미연합 사령관이 아름다운 연대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구출하는 그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연합사 부사령관과 제2 지상작전사령관과 그리고 제2작전사령관과 해병대 사령관을 손얹어 복을 주시고 아버지 계엄령을 선포해야 됩니다. 아버지 그 지역에서 이제 북계군이 또 중공군이 특수군이 준동할 것에 미리 대비하는 이 역사가 아름답게 준비되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찬양하고 네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내
은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인도 태평양 전구에서 미군의 전쟁 예방과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지원하는 러시아와 중공은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과 젤렌스키 등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과 북한 러시아의 무기 거래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안전보장이사회의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총회가 안보리 개혁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ICBM, SLBM 핵투발 능력을 제공한다면 저게 우주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는 ICBM, SLBM 핵투발 능력입니다. 중공이 이를 묵인하고 협조한다면 한미일 군사협력 레짐은 선제 공격을 감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미국의 대장군들이 선제 공격을 감행할 때 서울에 포함발 떨어지지 않도록 완벽한 타이밍을 확보하고 목표, 공세, 집중, 기습 등의 전쟁의 제원칙들을 신속 정확하게 적용하고 고가치 표적, 핵심 표적들을 일시에 제압하는 노드 분석 그리고 효과 기반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폴라 캐메라 사령관, 그 다음에 김승겸 합참의장, 이정성 국방장관이 만든 이 레드라인, 이것에 누가 끼어들었느냐? 김관진 간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 신원식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김관진과 신원식이가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신원식이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김관진이는 의심을 넘어서 이미 간자라고 저는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비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되시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과 중공의 시진핑과 푸틴의 러시아의 푸틴을 마비할 표적들은 다 준비됐고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과 기반 작전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마비시키느냐 다 준비됐다라고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걸프전 당시에 오른쪽 하단에 보면 슈와츠코프 이 사령관이 있습니다. 이분이 150개 표적을 관리하면서 43일 만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월남전은 10년 이상을 싸워서 패퇴했는데 이제 이 전쟁은 43일 만에 승리했습니다. EBO, Effect Based Operations, 효과 기반 작전이라고 하는 오른쪽 상단에 보면 에어 캠페인이라고 하는 논문을 썼던 존 와든 3세 미 공군 대령의 걸작품이었습니다. 저것을 슈와츠코프 사령관은 이제 수용을 했고 저걸로 전쟁 계획을 완전히 바꿔갖고 43일 만에 승리하는 쾌거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부산 용호동에 항공모함이 들어와 있을 때 용호동 지하 땅굴 기지에서 특수군이 나와서 포획할 수 있다. 대비해야 합니다. 지난 7월 달에 미 핵추진 탄도 유도탄 잠수함
핵탄도 유도탄 잠수함이 켄터키함이 들어왔습니다. 저기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가서 핵탄두를 직접 만져보셨는데, 자, 이것도 용호동 지하 땅굴로부터 특수군이 나와서 장악할 수 있다. 대비해야 합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합참의장 지명자 찰스 브라운 공군대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도태평양 사령관 존 아퀼리노 해군대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미연합사령관 폴 라케메라 육군대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인도태평양 전구,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한반도 전구, 여기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펼쳐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미군의 대장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바야흐로 시진핑이가 이제 경제가 폭망해가는 이 상황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또 푸틴도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켜주면 유럽에서 더 견딜 수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김정은이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판사판으로 대한민국을 점령하여 통일하고 싶어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이러한 가운데 우리 아버지 주한 미군 사령관 폴 라케메라 사령관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 태평양 사령관 아버지 하나님께 존 아퀼리노 사령관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이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지난 7월 22일, 7월 27일에 있을 평택 미군 기지 앞 유혈 사태와 이제 무장 반란과 제2의 5.18을 이제 며칠 내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경고함으로써 시진핑으로 하여금 7월 25일 친강 외교부장을 해임하여 그 사건을 이제 없이 하였던 것을 우리가 목격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적의 전략을 알고 우리의 대응 전략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맞춤 전략으로서 역사한 현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곧 현직을 떠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찰스 브라운 신임 합참의장을 손얹어 복을 주시고, 한반도에서 땅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것이 미국의 안보의 가장 중차대한 사건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며 대비하는 역사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420회 땅굴안보 구국기도회에 믿음과 소망으로 참여하여 주신 기도 동력자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기주 목사님의 축도로 모든 기도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주 목사님의 축도로 모든 기도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제420회 땅굴 안보 기도회에 참여하신 모든 애국 기도자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